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인 윈도우즈의 사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컴퓨터 일반이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제일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윈도우즈의 사용이라는 단원입니다. 많게는 막 8문제, 20문제 중에 이렇게까지도 출제될 정도로 정말로 컴퓨터 일반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에 나오는 내용을 잘 학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소프트웨어의 분류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 소프트웨어에서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이 두 개로 구분했죠. 그 중에서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운영체제가 있었고,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유틸리티가 있었죠. 그래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도 또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이렇게 두 개 나눴었고, 그 운영체제 중에서도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즈의 사용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윈도우즈의 사용,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의 특징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이 윈도우즈라는 거는 GUI라는 환경을 제공해요. 이게 뭐냐면 그래픽으로 유저와 인터페이스 대면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GUI 환경에 접해 있지만 과거에는 컴퓨터를 켰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보여주면 옛날에는 이런 화면으로 컴퓨터를 키면은 이렇게 까만 화면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이런 모습의 컴퓨터였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컴퓨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죠. 뭐라고 쳐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명령어를 공부한 사람만 컴퓨터를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령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명령어를 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람들이 사질 않았었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라는 걸 만들면서 지금과 같이 그림으로 사용자와 대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사용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집집마다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를 같이 파는 거고, 그때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겠죠, 빌 게이츠가.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GUI 환경이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특징은 플러그, 뭔가 장치를 새롭게 꽂으면 작동이 돼요. 플레이. 그래서 이거를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USB 같은 거 컴퓨터에 꽂으면 바로 작동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특징은 우리들도 대한민국이라는 틀 안에서 헌법이라는 규칙 아래에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살고 있죠.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에는 파일들이 살고 있는데 그 파일들이 관리되는 규칙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였는데, 이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헌법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듯이 파일이 관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부르듯이, 여기에서 윈도우즈에서는 이 파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FAT32라고 부르다가 NTFS로 바뀌어서 넘어가요. NTFS. 그래서 이런 이름이 그냥 파일이 관리되는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 네 번째는 선점형, 먼저 차지하는 유형이라는 거죠. 멀티태스킹이 되는데, 이 멀티라는 얘는 여러 개를 얘기하잖아요. 여러 개. 그리고 태스킹, 업무죠, 업무. 여러 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노래도 들으면서 문서도 작성하면서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 띄워놓고 쓰다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흔히 렉이 걸렸다 그러고 응답이 없어졌어요. 특정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도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다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프로그램만 응답 없음. 나머지는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진 않아요. 다운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선점용 멀티태스킹으로 인해서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전체가 시스템이 다운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특징을 알아두면 되고, 윈도우즈에서 우리가 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시험에 나왔었던 것들 위주로 단축키를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F5 이거는 우리들이 흔히 아는 대로 새로 고침이죠. 새로 고침. 그 인터넷에서 새로 고침할 때 혹은 윈도우즈 바탕화면에서도 F5 누르면 새로 고침 돼요. 탐색기 같은 창 안에도 F5 누르면 새로 고침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생의 입장일 때 실습실 수업할 때 정말 많이 쓰던 단축키인데 바로 Alt 탭이죠. Alt 탭. 내가 막 딴짓하다가 선생님이 지나가면 빨리 숨겨야 되잖아요. 그때 Alt 탭으로 빨리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계속 치면 여러 개 뜬 것 중에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t 탭. 이게 바로 프로그램을 전환시키는 단축키예요. 그 다음에 Alt F4가 있죠. F4. 선생님도 어릴 때 집에서 게임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면 게임을 꺼야 되는데 ESC도 어떻게 또 좀 시간이 걸리니까 Alt F4 누르면 게임 종료되죠. 물론 종료가 안 되는 게임들도 있을 수 있지만 Alt F4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단축키예요. 종료. 그 다음에 F2가 있어요. F2. F2는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는 단축키고, F3은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검색하는 단축키예요. F1은 도움말, 뭐 이런 거 있겠죠? 한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예전에 기출문제에 Ctrl ESC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시작 버튼이랑 똑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Ctrl ESC를 쓸 일이 사실 없는 거죠. 어떻게 다. 왜냐면 시작 버튼 누르면 시작 메뉴 열리니까. 네, 그런 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네, 그게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그거는 빼놓을게요. 단축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윈도우즈를 어떻게 사용하고 얘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일단 바탕화면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파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가기 아이콘인데,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이렇게 파일이 있으면, 파일 원본이 있으면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화살표가 생기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가기. 얘의 확장자는 이 파일의 확장자. 확장자가 뭐냐면 LNK인데,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확장자들이 뭐냐면 우리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보통 PNG로 저장되죠. 그리고 한글 파일 만들 때 한글 저장하면 HWP로 저장되고, 우리 커말 하면서 엑셀도 여러 번 하고 있으니까 엑셀 저장하면 XLSX 뭐 이렇게 저장되죠. 그 뒤에 붙는 파일의 종류를 나타내는 점 뒤에 붙는 그 세네 글자, 그게 확장자예요. 확장자. 그래서 LNK 이거고,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끌어다가 놓으면 거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바로가기 그 메뉴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이거 외에도 이제 선생님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은, 자, 여기 파일이 있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놓으면 바로가기 만들기, 이걸로 바로가기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개 만들 수도 있겠죠? 드래그해서 놓으면 또 되니까. 두 개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지운다고 해서 원본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죠? 그래서 지워도 돼요. 그럼 원본은 남아있고, 그럼 반대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본 파일을 지워버리면 이 바로가기 아이콘이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실행할 대상, 그 원래 원본이 없으니까 당연히 실행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뜹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선생님이 굳이 여기에 필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아니고 좀 알아둬야 할 부분들만 위주로 선생님이 늘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선생님이 방금 말한 원본이 지워지면 작동을 안 하고 바로 가게 아이콘을 삭제해도 원본이 지워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컴파일 시험에 그 보기에 예문으로 나온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딱 필요한 거, 딱 외워야 될 거 그런 것만 중심으로 공부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음 넘어가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해서 배웠고 또 바탕화면을 보다 보면 저 아랫줄에 줄이 하나가 있죠. 그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울 거는 바로 작업 표시줄. 이게 어디냐면은 윈도우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요 맨 아래에 있는 요 한 줄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죠. 여기에 시계 있어요, 없어요? 시계 있죠. 그 다음에 시작 버튼도 이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작업을 띄우면 여기 이렇게 하나씩 등록되면서 나오죠. 요런 거는 우리가 역시 또 상식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굳이 필기를 하지 않고 시험에 나왔던 지문 위주로 어떤 기능들이 시험에 나왔었냐면 이 작업 표시줄은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한꺼번에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숨기거나 숨길 수도 있어요. 아래로. 그 다음에 얘를 이동 못 시키게 잠가버릴 수도 있어요. 잠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보면 지금 현재 떠있는 창들을 배열시킬 수가 있대요. 계단식으로 배열할 수도 있고 가로 배열, 세로 배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지금 한번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볼게요. 자, 작업 표시줄 여기 있죠. 오른쪽을 클릭해보면 여기에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잠금을 풀어보면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풀고 자 이렇게 위아래로 늘렸다 줄일 수도 있고 상하 좌우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떠있는 창들을 오른쪽 클릭해서 계단식으로 하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짜라라라 뜨게끔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작업 표시줄 넘어가서 이번에는 점프 목록이에요. 점프 목록. 자, 이게 뭐냐면 이것도 나온 적이 없다가 저번에 한 번 나왔었는데 시험에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한글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최근에 열어봤던 파일들 리스트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작업 표시줄이 있는데 여기에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다가 대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잠시만요. 여기다가 대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열리면서 최근에 작업한 목록들 해서 파일이 어떤 파일 여기 최근 목록 이렇게 뜨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본 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뜨는 이 목록을 갖다가 점프 목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클릭하면 여기로 점프해서 단번에 간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고 싶으면 오른쪽 눌러서 목록에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여기 고정핀, 앞핀 같은 걸 눌러 놓으면 최근 파일이 올라와도 이거는 고정시킬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프 목록 우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녀석이 있어요. 바로 탐색기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거 단축키는 사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단축키라서 선생님이 같이 적어줄게요. 윈도우 키를 누르고 익스플로러 탐험한다 그런 뜻을 가진 그래서 윈도우 E 키를 누르면 탐색기가 열립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보는 거죠. 이거 언제 쓰냐면 우리들이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혹은 어떤 폴더가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고 복사하고 이동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쓰죠. 스마트폰 연결해서 사진 파일 폴더 열어서 할 때도 다
이 탐색기를 통해서 파일을 찾아가고 폴더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탐색기 안에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폴더와 파일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제일 최상위에 있는 폴더가 있다 치면 이 폴더 안에는 또 폴더가 올 수 있죠. 그쵸? 여러 개도 올 수 있고 2개 이렇게도 올 수 있어요. 좀 잘못 그렸는데 다시 그릴게요. 자, 폴더가 또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폴더만 있는 게 아니라 파일도 존재할 수 있죠. 파일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파일도 여러 개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폴더 안에는 또 폴더가 있을 수 있고, 또 폴더 안에는 파일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큰 줄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폴더를 줄기라고 표현한다면 그 줄기에서 가지친 또 줄기가 있고 또 줄기가 있고, 각 줄기마다 나뭇잎, 열매 같은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트리 구조라고 해요. 트리 구조. 그래서 탐색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탐색기에 있는 메뉴 중에 폴더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폴더 옵션. 폴더 옵션. 자, 이게 뭐냐면 폴더가 뭔지는 우리들이 다 알잖아요. 이런 거 폴더라 그러죠. 이 폴더 옵션에서는 폴더 옵션에 탭이 3개가 있어요. 3개. 그 3개 중에서 일반 탭이 있고 보기 탭이 있는데, 또 나머지가 있는데 이 2개만 시험에 나왔었고, 세 번째 탭은 시험에는 아직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위주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일반 탭이죠. 일반 탭에서 역시 또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설명을 한다면, 여기다가 선생님 띄워놓을 테니까, 우리가 폴더를 열 때 보통은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현재 폴더에 있던 내용이 지워지고, 사라지고 그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이 열리는 거죠. 같은 창 내에서. 그런데 그거를 새 창에서 열지 혹은 같은 창에서 열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혹은 새 창에서 열지. 새 창에서 열면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새 창이 열립니다. 기존 창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좀 창이 많아지겠죠. 그게 이제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파일이나 폴더를 실행할 때 더블 클릭해야지 그 내용이 실행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처럼 웹페이지에서는 클릭만 하면 넘어가듯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 번 클릭으로 폴더나 파일을 실행하겠다. 요것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클릭할지 또는 2번 클릭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탭이 있어요. 2번째 탭. 바로 보기 탭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들이 폴더를 볼 때 그 표시 방법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시 방법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들이 그 옵션을 선택을 착착착착, 우리가 흡사 떡볶이 먹으러 가서 옵션을 체크하잖아요. 나는 만두, 튀김, 순대 넣겠다, 라면 사리 넣겠다, 빼겠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 체크한 방식대로 나오듯이 폴더를 보는 것도 우리가 체크한 방법대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현재 폴더에다가만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옵션을 선택해 놓은 거를 또는 모든 폴더에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나는 앞으로 모든 폴더를 볼 때 이 옵션대로 보겠다, 이런 뜻이죠.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실제 옵션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 되게 종류가 많아요.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한 2가지 정도만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추려봤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컴퓨터에는 숨긴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숨긴 파일. 그리고 시스템 파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스템 파일. 그러니까 파일에 숨김이라는 속성을 주면 이 파일이 숨어버려요.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파일이 뭐냐면
이 윈도우가 구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파일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 파일들을 다 보고 있으면 잘못해서 실수로 지우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스템 파일도 숨긴 파일도 다 숨어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볼지 말지 그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파일마다 확장자라는 게 있어요. 그 확장자도 역시 볼지 말지, 확장자를 표시할지 말지, 표시 여부, 이것도 역시 옵션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폴더 옵션에서 이런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탭은 검색인데 거기서는 시험 문제가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즈의 사용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어서 또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